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더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건설부동산부의 이지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럼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9.13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그 이후에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냉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거래 절벽에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은 9.13 대책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 0.16% 상승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0.08%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률이 0.047%에 달했던 8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가격 변동률만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락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매물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지난 8월에 18억 5천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현재는 최근 16억 원대에 거래되는 등 한 달 사이에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지난 여름 호가에서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분위기나 또 정책 이슈에 따라서 일반 아파트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투자 상품인데요. 예.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자 가격 조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9.13 대책이 서울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찝어볼 수 있을까요? 네, 9.13 대책 가운데서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9.13 대책 대출 규제의 핵심은 규제 지역에서 실제로 살 집이 아니라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또 집을 사려고 할 경우에는 주택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이라면 전세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서울 재건축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낮은 만큼 이제 스스로 마련해야 할 자금이 커져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재건축 매매 수요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9.13 대책도 그렇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외에 규제들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다 되기 전까지는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올해는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유독히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또 많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 환수제가 부활을 했고요. 3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구조 안전성 배정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 환경 배점은 40%에서 15%로 낮춘 게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이 유력했었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또 향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이제 불확실해지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서 매매 가격 역시 하락하고 거래도 뚝 끊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이걸 못 피한 단지들도 좀 사업이 중단된 상태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 현대아파트의 부담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최초 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6배나 늘어난 가구당 1억 3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공포가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7월에는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산출 내역을 서초구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직 부담금 통보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조합이 예상하는 초과 이환수금은 최대 8천만 원인데요. 정부 기준으로 좀 산출해 봤을 때는 최대 3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강남구 대치쌍용 1차 아파트는 지난주에 갑자기 시공사 선정 과정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대치쌍용 2차의 재건축 초과이 환수금이 어느 정도 통보가 될지 확인을 한 후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면서 뒷걸음질 친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 해당되는 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라는 내용도 들려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반발해서 서울 주요 노후 단지들의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강남권 노후 단지 주민 모임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는 지난 주말인 20일에 강동구 3.1 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위한 항의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안전진단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원천 봉쇄됐다면서 대대적인 단체 행동 예고에 나선 겁니다. 비강남 연대는 양천구와 강동, 노원, 마포, 서대문 등 7개 구역 노후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뭉친 건데요. 준공한 지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 단계를 밟지 않은 단지들이 주축이 돼 있고요. 또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와 또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을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는 것보다 살기 좀 편하게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재건축을 원하는 거지 집값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산별적으로 그걸 풀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전부 다. 네, 야당과 전문가들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신규 주택 물량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주택 공급이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신규 물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재건축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지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